오늘은 1월 3일 월요일이고요.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유니콘님, 이나님, 형준님, 지금은님, 김선희님, 서남수님 어서 오시고요. 강병철님, 별콩님, 유연한 리치님, 화수분처럼님, 써니쌤님, 유영일님, 돈나무 오빠님, 염소쟁이님, 1톤짜리 황금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박홍수님, 좋은날님 어서오세요. 풍림부자님, 시골 알부자님, 아우 좋아요. 알부자 양계장 하시는가봐요. 네. 네. 동네 아저씨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공간님 반갑습니다. 유영일님도 네 아까 인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JBS 9895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빨강 망토님 어서 오세요. 추워요. 네. 오케이. 파주는 얼어 죽습니다. 황마손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송이님, 긍정무원님, 행복한 선택님, 남호두마을님 어서 오시고요. 어디 있지? 박정숙님, 나는 대박이다님, 초보초보 왕초보님 안 늦었어요. 이영란님, 프로님 어서 오시고요. 네, 머리 군대 가는 것처럼 네, 아줌마가 항상 가면은 네 원장님이 군대 가시죠? 그러니까 까줘요. 네. 조아맘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날님, 김앤비님, 행복한 부자님, 친절한 금자씨님, 김선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임님, 중부님, 가치나님, 밤토리님, 고독의 독구다이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송이님 어서 오시고요. 진숙자님, 주은님, 그라가스님, 주식부자님 어서 오세요. 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모자를 쓰면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여기 바로 여기 지금 조명이 그림자 보이시죠? 네, 조명이 바로 내리쬐고 있어갖고 모자를 안 쓰면 눈이 너무 아파요. 안 그래도 이제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눈이 아픈데 여기 이제 조명이 쬐면 눈이 더 아파가지고 모자를 쓰는 겁니다. 네. 모자 벗으면 더 멋져요. 네, 이마도 확 하고 그래가지고 네, 모자 벗으면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걸 좀 이렇게 가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시력 보호를 위해서. 막 후광 막 그런 거 너무 잘생겼잖아. 루어님 어서 오시고요. 찌니케이님 네 그렇죠. 배진이님 네 대박 나게 해달라고요. 네 대박 나셔야죠. 네 쪼이님 네 백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백신이요. 백신은 조금 더 이따가 맞아보려고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맞으려고 했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어쨌든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백신 패스가 6개월이 됐잖아요. 6개월.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1월 초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1월 초에 만약에 3차를 맞으면 6개월 후에 4차를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백신 패스가 끝나니까. 그래서 제 백신 패스가 3월에 끝나거든요. 4월 10일 날 끝나요. 4월 10일 날 끝나서 3월 말쯤에 맞으려고요. 그러면은 9월 달까지는 끄떡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네. 아 그게 뭐 근데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문제죠. 네. 백신이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요. 주사 또 맨날 그 감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병원 가면요. 싸워요. 간호사하고. 나 주사 안 맞으면 안 되겠느냐. 아, 맞아야 된대요. 네. 그리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맞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백신의 효능이든 뭐 부작용이 다 떠나가지고 별로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이 맞아야지 일상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 패스 안 되면 식당도 못 가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은 뭐 일상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백신은 맞긴 맞아야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춰서 맞으려고요. 네. 어이구 우리 단풍이가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 단풍이가 어쩌려고 오늘 맛있는 거 줘서 그런가. 고마워요. 네. 아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둥전사님, 네, 해피송이님도 반갑습니다. 빛나리님, 네, 홍연마님, 그리고 오키님도 양보레 사탕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쁜 할머니님도 반갑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죠. 집에서만 생활하고 집에서만 갇혀있고 막 그러면은 뭐 안전할 수 있겠는데 그럼 사회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만나야 되는 건데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보고요. 네. 좀 더 보고 뭐 아마 그때쯤 되면은 또 다 풀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근데
컨트라스님, 네. 어서오세요. 최강우통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아, 근데 뭐, 우리 부모님도 다 3차 다 맞으셨고요. 뭐, 경각심인 걸 떠나서, 뭐, 걱정성은 당연히 이해돼요. 걱정성은 이해가 되긴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 분, 제 친구도, 백신 안 맞고 있다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뭐, 가게를 한다든지, 뭐, 백신 그냥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으면은 활동을 못 해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뭐 근데 안 맞을 수 있으면 저도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냥 주사 찌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만 없으면 안 맞죠. 안 맞고 싶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뭐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펭귄님 어서 오시고요. 은현님, 담비랑님, 그리고 임진영님, 네, 찐마이님 아까 인사 안 드렸나요? 네, 반갑습니다. 한연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백신 같은 부분들은요, 각자 이제 한번 생각해서 보시고요. 저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맞으려고 했는데, 네, 백신 패스를 최대한 늘려서 이제 하려고 한 번만 더 맞을 수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안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최대한 묻혀서 맞아 보려고요. 네. 김시출님, 덩크쇼님, 상투시형님 어서 오시고요. 용영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일단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지금 네, 백신 부분들이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백신 맞고 나서 약간 제가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0년 넘게 지금 아침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신 맞고 나서부터 늦잠을 한 3-4번 잤죠. 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몸이 조금 더 피곤한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인지 아니면 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달라진 거 있다면 그런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투시님 맞으셨어요? 아팠겠당. 사랑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미루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백신은 네, 뭐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일상생활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라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뭐 좋든 나쁘든지 간에 백신 맞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죠 뭐. 천학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만땅님도 반갑습니다. 빛나요? 네. 오늘 세수 좀 했어. 자,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자, 이쯤이면 헛소리 다 했겠지? 네. 원래 방송 초반에는 헛소리를 좀 하는 거고, 출석도 좀 부르고, 네, 여러분들 근황을 또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헛소리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이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딱. 원래는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편집점이에요. 제가 방송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딱 치는 거, 이렇게 손뼉 치는 거 이걸 몰랐거든요. 도대체 방송 전에 왜 저걸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편집점이래요. 편집점이래 가지고 편집점. 그러니까 딱 소리 나는 그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편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예전에 방송국 갈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빨강루시님, 네, 금정사님, 청춘신호라고요? 네. 청춘신호. 늦잠 자는 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모두들 반갑고요. 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훑어보니까, 계좌 상승률은 한 1에서 2% 사이 정도, 네, 플러스로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좌 다 플러스 나오셨죠? 네. 계좌 다 플러스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도 0.37, 코스닥도 플러스 0.37 나와서 오늘은 계좌가 다 플러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 네, 쭈쭈아빠님, 초록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게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꾸준하게 그냥 한 2,600억 정도 샀죠 오늘. 2,600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를 많이 했는데 김화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뽀기님도 반갑습니다. 암스트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치게 되면서 실은 이제 지들이 예전에 사들였던 처음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었던 12월 20일부터의 매수를 전부 다 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한설 거꾸로 먹진 않았고요. 올해도 27이죠. 네, 27살. 27살이에요 오늘 올해도. 여러분들은 나이를 드셨겠지만 우리 집은 택배가 안 왔어요. 보통 보면 이게 문 딱 열어보면은 택배가 딱 와 있잖아요. 한 살 써가지고 택배가 오는데 우리 집은 안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먹었지. 네. 그래서 27살로 올해도 그냥 갑니다. 오기스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수를 시작한 부분들에 대한 매도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는 오늘까지 나온 이 매도가 뭐냐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는 매도가 일단은 29일 30일 날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조금 났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매도를 제법 많이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샀냐면 12월 20일이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시점이라면은 일단은 배당 빼고도 수익이 요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손실 본 게 없어요. 지금 한 1에서 한 3% 정도까지, 많이는 한 3%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기관 쪽에서 제법 한 2,500억? 네,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비워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왜 팔았지? 굳이 수익이었던 부분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팔아먹고자 하는 모습도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찐빵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죠. 네, 배당 받았죠. 배당락부터 떨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수익률이 훅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게 되면 금융투자 애들은 어떤 거라 그랬죠? 이거. 냄새가 나. 스멜. 바닥의 냄새. 네, 이게 주책이냐? 네, 바닥의 냄새를 잘 맡는단 말이야. 이놈들이 개코야, 개코. 네, 우리 단풍이하고 요즘에 맨날 싸우더라고. 냄새가 나지 않니? 뭐, 바닥 냄새. 바닥 냄새를 맡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얍샤비 같은 애들이죠. 저점권 매수를 하려고 부터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약간 손해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서 사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네,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내려간 시점, 더 저점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매도를 한 부분들은 이제 제한에 걸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매수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포지셔닝이 이제는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저점권에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더 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네, 여기서 뭐 공매도를 칠 것도 아니고, 그죠? 공매도 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쳐봤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거, 샀던 거 일단 소원 성취 다 했잖아요. 수익 실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의미가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매도가 만약에 내일도 나온다면 좀 이상한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춰버렸다. 더 이상 안 나와요. 오늘은 매도를 안 해봅니다. 너는 뭐 한 1,000억 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뭐 한 몇백억 정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매도 나오는 거는 이게 매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매도가 나오더라도 아주 소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놈들 걸려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투자가 내일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바닥이니? 아시겠죠? 선한주주님, 캔사스 시리님 어서오세요. 네. 여기가 바닥이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한테는 코쟁이들이,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가 2,400억을, 2,500억을 삼성전자 팔아먹은 것을 안 팔았다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0.38이 아니라요, 8만원대 다시 넘어갔지. 8만원대를 다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0.3%,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오늘 적어도 0.9에서 1%대는 상승을 해줬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의도적으로 좀 낮추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애들이 뭔가 물량을 덜어내고 밑에서 다시 사기 위한 그런 포인트. 그럼 굳이 팔고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냥 뒀다가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팔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그냥 금융투자를 묶어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는 애들은 뭐죠?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네, 금융업을 하고 있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증권사 가장 많겠죠.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등등 있겠네. 지들끼리 뭐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놈이 많이 팔았을 수도 있고 이놈들은 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들 모두 합쳐서 나온 게 금융투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전부 다 다혈질, 단기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놈은 수익이 나서 팔고 어느 놈은 버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놈들이 전부 다 팔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얘네들의 이해상충 관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금융투자의 이런 행위를 봤을 때, 네, 물량을 일단은 정리하는 부분들로 들어갔을 거고, 수익이 나왔을 때요, 그다음에 저점권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놈들이 바닥의 냄새를 맡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닥의 냄새는 어디서 날까요? 지금부터 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닥의 냄새가 나고 있어, 솔직하게. 네. 사실은 바닥은 이렇게 선을 그어갔을 때 여기가 바닥을 볼 수 있어요. 저점권입니다. 네. 저점권이기 때문에 요 자리 잘 지켜서 움직인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은 3000이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특정 포인트? 네. 김은주 님도 어서오세요. 저 특정 포인트를 지금 넘기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얘들 굉장히 느긋합니다. 팔 거 팔고 살 거 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느긋하게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얘들은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지금은 전체 물량이, 최근에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사들인 거 그냥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놈들은 빵이라고 치고요, 외국놈들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얘들 뭐예요? 굉장히 느긋한 상황이죠. 느긋하게 즐기고 있어요. 무엇을 즐기고 있을까요? 조바심 나고 있는 우리들을 즐기고 있는 거죠. 조바심 나. 어떡하지? 오늘 첫날인데 주식을 사야 되나? 오늘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뭘 살까? 막 이렇게 막 뒤지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주식 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말라고. 아침에 주식 뜰 때 사지 마세요. 특히 월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떠서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침에 주식이 떴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매도가 들어갔었죠. 얘네들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지금 그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만약에 1000억을 샀어요, 아침에. 근데 금융투자가 1000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빵이죠. 지수는 횡보가 돼야 돼요. 보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 버렸어. 이건 뭐죠? 이상한 거야. 네. 단기성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계속 팔고 있어? 외국인들은 매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근데 주식은 올라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 막 그냥 막 심신을 단련하고서 막 그냥 그런 분들 있죠. 어젯밤에 이제 탁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내일부터 내가 주식 시작이야. 네,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막 오늘부터 그냥 막 전투력이 막 활활 불타올라가지고 막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뭘 살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장에서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참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지? 아닌 것 같다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 시황 방송 올려드릴 때 뭘 보셨어요?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 증시를 3,300 올해 우리 증시가 3,300에 갇혀가지고 못 올라갈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가가 못 올라갈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12만원 간대. 삼성전자가 12만원이 가는데 지수가 3,300에 갇혀있을 수가 있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지. 지금 지네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 삼성전자가 12만원에 간다 그러면 지수는 3,600-700원 가야 돼요. 적어도 7,800? 3,800 정도까지는 그냥 가줘야 돼요. 왠지 아시죠? 삼성전자가 지금 한 20, 지수에 관여하는 게 한 23%쯤 될 것 같아요. 네. 23%. 25%로 칩시다. 25%로. 그냥 내 맘대로요. 25%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8만원인데 12만원이면 50% 아닙니까? 50%의 4분의 1이면은 뭐, 한 10? 네? 13? 12? 12.5지, 12.5. 응? 12.5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로만 12.5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지수 3,000에서 3,300 가면 이거 1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하나로 12.5%를 올리게 되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이게 3,400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3,300에 갇힐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12.5%가 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만 갑니까? 하이닉스도 가는 거지.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를 보면서 아 시장 못 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뻥이 아닐까요? 12만원 예상하는 게 뻥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쩌면 그게 진짜 뻥일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실제로 못 갈 건데, 막 그냥 실적 좋다고 얘기하고, 뭐 업황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늘어납니다. 네. 올해 또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주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컨센서스, 즉 예상치가 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58조 원?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왔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이 팩트라는 부분이죠. 이 딱딱 집어가지고 지금 뭐가 좋아졌어요.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시장 전망치를 얘기하는 것과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는 이 가지고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틀려요. 시장하고 이 종목하고 리포트 자체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얼굴처럼 생겼냐 이렇게? 네, 코 씩씩대는 거. 사람 얼굴처럼 생겼죠, 그죠? 눈이 이렇게 쪽 째져가지고 이 웃긴 놈이네. 네. 삼성전자 때문에 화났어요? 입술 두꺼워. 콧구멍 봐. 쿵쿵. 네, 뭔가 화난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쓸 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잖아요. 얘네들은 뭘 가지고 계산하면 차트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앞으로 현재 실적, 네. 현재 실적이요. 그 다음에 현재 수주,
앞으로 예상 실적인데 이 수주를 근거로 한 예상 실적.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짬뽕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업황이 얼마큼 성장할 것인지 판매량이 얼마큼 증가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수주라든지 이런 양의 증가라든지 뭐 공장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종목이 여기에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이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이만큼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퍼라든지 PBR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적정 퍼가 10이야. 근데 지금 현재 퍼가 5야. 그러면은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퍼가 10까지 가려면요. 주가는 2배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낸다는 얘기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목표 그 적정 퍼가 20이다. 근데 지금은 퍼가 15다. 그러면 퍼가 5만큼 올라갈 정도의 목표 주가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퍼가 20까지 가려면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계산해 봐요. 네. 그래서 한 25% 잡아낸 건가?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가야지 퍼가 20이 맞춰지니까 거기가 목표 주가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건 뭐요? 팩트에 근거한 전망치가 됩니다. 물론 이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죠? 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거의 사실적으로 근접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망치는요. 없어. 네. 시장 전망치는 뭘까요? 뭐를 근거로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박스권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 참여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뭐 경기에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뭐 거시기한 부분들은 뭐 지금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테이퍼링일 것 같아요. 뭐 FOMC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뭐 같아요거든.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둘 다 신뢰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굳이 따지자면 시장 전망을 보는 리포트보다는 종목 전망을 보는 리포트가 훨씬 낫다. 네. 그렇게 친다면 삼성전자도 뭐 12만원 약간 오바일 수도 있어요. 오바일 수도 있겠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2만원이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사실 말이 안 돼. 지가 뭐 갑순이는 예뻐요 라고 얘기해놓고 갑순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포지션 또는 삼성전자의 업황 전망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얼추 유추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편하잖아요. 가중평균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하이닉스 올라가겠죠. 같은 반도체니까 1등 2등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시중 상위 종목들 왜 올라가요? 민감 소비 경기 민감주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이제 시중 상위가 올라가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삼성전자가 12만원이 간다. 3,800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위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인가? 그건 나도 모르죠. 네. 삼성전자 12만원 그래서 올해 갑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2만원 가긴 가겠죠. 뭐 12만원만 가겠어요. 15만원도 가고 20만원도 가고 하겠죠.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요. 8만원이니까 50을 곱하면 되거든요. 5, 8에 40, 400만원짜리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400만원짜리 주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70만원 할 때 뭐 삼성전자 요때 보시면 요때였니? 요때 이제 70만원인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70만원 정도 했는데 요때도 그랬어요. 네, 뭐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게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실적을 가지고서 또는 잠정 실적 또는 수주를 가지고서 예상을 때리기 때문에 이거를 요대로 안 됐을 경우는 아주 골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업황이 좋을 때는 목표 주가가 계속 늘어나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요 15만원 되잖아요. 그럼 20만원에 나올 거예요. 20만원 되면 30만원 나올 거예요. 올라갈 때 계속 높여요. 얘들은 차트를 안 보거든요. 떨어질 때는요 10만원 되면 5만원 간다 그러고요. 5만원 되면 2만원 간다 그러고 2만원 가면은 망한다 얘기 나올 거예요.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증거사 리포트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맛이 갑니다. 왜냐면 저점을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고점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저점에서는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얘들은 뭐냐면 주식 차트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업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뭐 400만 원 간다고 했지 이때. 그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400만 원 온 건데 저 당시에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주가가 250만 원인가 그때 주가 그랬고요. 이때가 100만 원대 초반이었던가 1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때 100% 먹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쑥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다시 100%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어쨌든 그 가격대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왜냐면 경기는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기업이거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시련은 있어. 그 어느 때라도 시련은 있게 마련입니다. 막 그냥 뭐 어떤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번에 뭐 코로나처럼 또는 뭔가 뭐 어딘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별의별 얘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뭔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크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기인한 것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건 여러분들은 지금 장기 투자를 위해서 모였다 이거야. 난 장기 투자를 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게 뭐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별 의미는 없어요. 그죠? 난 안 팔 거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 전망치를 본다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자꾸 못 가요. 안 돼요. 또는 이 주식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걔네들도 틀리고 싶어서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네. 틀리고 싶어서 틀린 건 아니야. 걔네들이 목표 주가를 잡거나 그렇게 할 때요. 요럴 때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요. 아주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요럴 때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도 좋은 리포트가 나와요. 뭐 SDI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코노미 잡지나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요. 뭐 배터리 시장 엄청나게 잘 갈 것이다. 그 이후로 배터리 종목들이 500% 넘게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나 이때나 이게 밑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위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다를 게 없어.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냥 이때도 좋아요고 이때도 좋아요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치지 않아요. 왜? 이때 미치는데 왜? 이거는 되게 웃기는 게요. 리포트는 변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냥 좋대요. 계속 좋아요. 근데 밑에서는 미치지 않아. 위에서 미쳐. 왜? 나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금 잘 생각해 봐봐요. 삼성전자의 리포트가 지금 좋게 나왔어요. 네. 12만원 간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12만원 간대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느 세월에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어느 세월에 유머 1번지에 나왔던 건가요? 네. 아나뽕이다 이런 거 얘기하죠. 네. 꺼져. 무슨 12만원 됐거든요. 이제는 안 섰거든요. 안 믿거든요. 이제는 팔 땐가 보군요. 라는 인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삼성전자는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리포트는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언제쯤 믿을까요? 진짜 12만원이 가면 믿습니다. 12만원쯤 안 가고요. 한 11만 한 5천원쯤 가면은 사람들이 와 삼성전자 이제 사야 되겠네. 왜냐면 그때 리포트가 삼성전자 20만원 간다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와 지금 11만원인데 20만원 가면 100%구나. 와장창 들어가가지고 또 와장창 깨지겠지. 네.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너무 웃기는 얘기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그렇게 반복이 돼요.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휘둘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휘둘리시죠. 왜? 장기 투자를 했는데 장기간 물려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전 매도예요. 네. 본전 매도. 가장 하고 싶은 게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본전 매도예요. 본전만 와주세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발도 들여다 다시는 네 거래소 쪽으로 오줌도 넣지 않겠습니다.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본전 매도라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지금 삼성 물려 있는 사람들이요. 나 9만원에 샀어요. 나 8만원에 샀어요. 8만 5천원에 샀어요. 얼마나 간질간질 하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데 그걸 못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못 팔고 있네. 그러다가 탁 떨어지면 지금 간이 또 콩을만해지겠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올라갈 듯 말 듯 막 그러다가 살짝 찍어줘. 그러면 확 팔아버린다고. 네. 확 팔아버린다고.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나옵니다. 여보! 불러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막 여보가 막 저쪽에서 막 뛰어와. 그냥 막 앞치마 두르고 막 뛰어와. 무슨 일이야? 그러면 삼성전자를 본전에 팔았어! 그러면 주식을 좀 아는 여보라면 뭐라겠어? 병신. 네, 병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이게 꼭대기에서 나오는 때 한참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은 이 리포트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12만원 설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 정지아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잘 될 것 같아요. 설레요. 많이 설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리포트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나오는 리포트는 믿지 마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아닌 거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고요? 묻고 W가 네 묻고 W가 묻고 W 가라고요. 장기 투자 하신다면서요. 가시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타짜 보시면 쓰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자꾸 얘가 땡을 잡았던가 그때 그래갖고 자꾸 판을 이기는데 요놈이 구상가 해가지고 자꾸 도돌이판이 되죠. 이거 그냥 나가리판이 되는 거야. 나가리판이 되니까 이 판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나도 갖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묶고 W 갈 것이냐 이때 묶고 W가 하니까 판돈이 계속 커지죠. 이렇게 커진 다음에 판돈을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홀랑 잡아먹잖아요. 묶고 W 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것은 바로 그거죠. 삼성전자 사도 돼요. 언제요? 좋은 가격이 오면. 네. 올해 사람들이요. 올해를 좋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방송에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올해를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언론에 달려있는 여러분들 뭐 댓글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시장 좋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시장 좋게 보지 않아요.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좋게 보고 있죠? 이재명. 이재명이 좋게 보고 있죠. 이재명이 4,800이든 5,000이든 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4,000이든 5,000이든 간다! 이거는 왜라고 얘기해요? 대선이니까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 하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장 안 할래요. 미국장 하지 뭐 하려고? 네. 그 다음에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마트리카리아님 어서오세요. 팜스터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시장 어떻습니까? 불독이야 불독. 못 오릅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장이요. 한국장은 네. 난 그래서 확신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면서 당연히 시련이 있을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뭐 죽음의 4월 5월 이런 거 나오겠죠. 항상 위험한 달이 있어요. 늘 위험한 달이 있죠. 네, 1월 달도 위험하고 2월 달도 위험하고 3월 달도 위험하고 다 위험합니다. 월각 격연 중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달은 5월이다. 네. 그리고 1, 2, 3, 4, 6, 7, 8, 9, 10, 11, 12도 위험하다. 이거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 위험하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참여하지 않는 시장이 되면 왜 좋은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 지금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 개미가 없어. 이러면 왜 좋은지 아세요? 장은 잘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옵니다. 개인이 없으면 이런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와요. 하지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털기 좋아요. 완전 뭐 그냥 무주공산 아닙니까? 네. 빈집털이야. 가면 그냥 막 널려 있어. 막 그냥 여기에 막 돼지고기도 있고 여기 소고기도 있고 막 그냥 잔치집이야. 근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내 거지 뭐. 네. 다 내 거야. 그냥 사람이 없어. 그럼 거기서 그냥 좋은 것들 사갖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매집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매수예요. 네. 매수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매집이에요. 매집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매집이란 말이에요. 매수가 계속해서 쌓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매수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성립근이 딱 하고 끊기는 자리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면 분기점, 네,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자, 만약에 주식이요. 3,300까지는 사람들이 에이, 가다 말겠지 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가다 말겠지. 근데 만약에 지수가 3,400을 찍었다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뭐냐면 거의 보너스 같은 느낌 아닙니까? 개인들이 없어요. 그냥 돈 갖다 주면 다 팔아요. 그냥. 네. 손실만 복구해주면 그냥 다 갖다 줘버려요. 그냥. 근데 없던 주식까지 만들어갖고 팔 그런 기세야. 얼마나 좋아요. 물량 뺏어 먹기가. 완전히 지쳐있을 테고요. 국내 시장이 안 한다고 하지. 뭐 개떡 같아요. 뭐 여기 어차피 맥시멈을 3,300을 잡아놨으니까 못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밑에서 잡아먹기 아주 쉬운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슬슬슬슬 사고 있는 거 잘 보세요. 네. 연기금도 더 이상 매도는 못할 거예요. 연금도 더 이상 매도 못할 거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닥은 잡혔어요. 바닥은 잡힌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굉장히 얌실없습니다. 티 안 나게 가요. 티 안 나게.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우리 강아지 그 단풍이를 산책시키다가 길고양이를 한번 만났어요. 길고양이를 딱 길에서 만났어. 그 얘는 막 강아지를 보면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그냥 멍멍멍멍 막 그래. 멍충이가 가다가 양양펀치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지려고 막 그래요. 막 그냥 막. 네,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지저대 막. 근데 이 고양이는 딱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노리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 단풍이만 딱 보면은 일단은 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를 딱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이렇게 슥 빠지다가 내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들 봐라, 뭐 한번 해봐, 단풍아 해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빠져니 아니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냥 사라졌어.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게 점점 뒤로 이렇게 물러나더니 뭐 그 슬로우 모션처럼 되게 오랫동안 사라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그냥 젖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무지하게 지쳐있어요. 싫어해. 근데 얘네들이 되게 얌실어요. 티를 안 내고 매수할 겁니다. 티를 안 내고 계속 매수하고요. 10개 사고 한 8개 팔고 2개 남죠. 다시 10개 사고 8개 팔고 그럼 4개 남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 그게 뭐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매집이에요. 아주 얌실어운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쿵! 그리고 밑에 다시 사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아직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여기서 워낙 올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쯤 했을 때 많이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지난 1년 동안에 60조가 넘는 순매수를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네. 60조가 넘는 순매수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얘네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60조가 넘는 순매수는 언제 매도가 나올까? 잘 생각해봐요. 개인들이 위에서 샀어요. 위에서 샀습니다.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100조를 샀다 칩시다. 100조를 샀어. 이렇게 주가 확 떨어졌어.
얼마를 팔 수 있을까요? 얼만큼 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이 팔아봤자 30조입니다. 네. 왜? 버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손실 났을 때 절대 안 팝니다. 손실 났을 때 절대 안 팔아요. 물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났을 때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종목들을 팔 이유는 없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도 안 팔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꼭지에서 샀든 바닥에서 샀든 아니면 중간에 샀든 간에 관계없어. 일단 떨어지는 건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근데 언제 파는지 아세요? 이게 복구가 되어갈 때 다 갖다 팔아요. 제 생각에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3,300쯤 가면 아마 지금 작년에 매수한 이 거의 100조 가까운 물량 중에서 한 10조에서 20조나 남아있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본전 심리가 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개별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억울하게 밀렸어. 반등을 세게 쳐줬어. 그럼 매도해도 돼요. 매도해도 됩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처럼. 오늘 써니전자도 다시 내려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물렸어. 훅 내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개판이 됐어. 그러다가 팍 튀어올랐어. 이런 것들은 매도해도 돼요. 이렇게 가는 건 매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써니전자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써니전자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지네가 주도할 수 있어야 돼. 아, 얘네 때문에 올라가요 라는 거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NFT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 IT, 전차 군단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가지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주도주예요. 근데 써니전자가 주도주는 아니죠. 그냥 튀었잖아. 그 다음에 뭐 NFT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가 멋대로 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튀는 것들은 그냥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각자 판단에 맡겨서 판단의 하에 그냥 나는 좀 더 볼랜다. 아니 나는 그냥 뭐 팔을 난다. 이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 있죠. 파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굵직한 애들 있잖아요. 큰 놈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요. 본전이 오면 절대 팔면 안 돼요. 본전이 오면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주도주로 되는 거거든.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생각하셔야 돼. 얘들은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천천히 그냥 애간장을 녹여서 가지고 그냥 속을 완전 썩어 문드러지게 한 다음에 자 이쯤 왔는데 니들 안 팔래? 와르르야 와르르. 와르르. 학습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래도 안 팔을 거야? 이래도 안 팔을 거야? 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팔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이미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당장 보기 싫겠지. 그잖아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그러면서 오줌 막 싸. 다음날 술 깨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는 술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오줌 싸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성이 들어가는 거지. 나 술 안 먹을게. 그러면은 인간아 내가 너를 믿겠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심을 딱 잡으세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는 내려가면서 뺏기는 어려워요.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생각해요. 여기서 개인들이 지금 물량 갖고 있을 힘이 없어요. 세 차례를 때렸잖아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근데 1차에서는 개인들이 오히려 더 사버렸고요. 2차 때부터 매도하기 시작해가지고 3차 때 지금 11월 30일 날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요. 저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밑으로 겁을 줘서 팔아먹는 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옛날 같으면은 더 겁줘가지고 막 그냥 막 빤스까지 베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안 베껴요. 그냥 빤스 고무줄은 뭐 무슨 철근으로 만들었는가 베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요? 바람과 그 햇님, 구름과 햇님이었어? 바람과 햇님이었어? 계속 그냥 더 춥게 해봤자 옷을 더 꽝꽝 싸맬 뿐이지.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지가 스스로 벗게끔 만드는 거야. 주가를 이제 올려가지고 야 본전인데 안 팔을래? 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해. 딱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의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나 언론이나 증권사나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뭐 그렇다 치고, 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보냈을 때, 자, 올해 증시는 3,300가깝게 못 갑니다. 3,300이 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린 사람이 없어. 계좌가 손실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최고가니까. 근데 3,300이 끝이래요. 그러면, 아, 그때 되면 팔아야 되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실현일 거예요. 그 실현이 이제 연초 시점에서는 아마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절대 팔지 마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도 일단 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포트 정비를 잘 하고 나시면 거기서 뭐 혜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걔네들이 수익을 많이 보태줄 거예요. 보태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 아니면 계속 들고 가든지 간에 그 위치까지 일단 상승하게 됐을 때 내가 손해볼 일은 일단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보는 일이 없어. 근데 손해보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이게 시장 전체로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LG화학 이런 거 갖고 있다, 끔찍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네. 막 뭐 저런 거 C젠 이런 거, C젠 이런 거,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못 올라가요. 시장이 그냥 다시 올라가서 원복을 하더라도 이건 여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희망을 갖지 마세요. 이미 많이 시세가 나와버린 것들은 희망을 갖지 마세요. 대신에 뭐 하이닉스든, 하이닉스가 참 물건이 됐다고 생각해요. 얘는 지금 딱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잖아요. 자, 준비됐으면 가자. 얘는 이제 좀 들어와야지 살 수 있어요. 이제 뭐 지금에서 살까 이런 건 안 되고요. 들어와 살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16만원 간대잖아요. 16만원. 목표 주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얘는 지금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느낌 자체가 다른 거 아시죠? 이때는요, 하이닉스를 못 사서 안달이었잖아요. 지금은요, 하이닉스를 사도 될까요? 거나 하이닉스를 팔아먹고 있잖아. 비슷한 상황인데 달라요. 이때는 못 사서 안달이었고요. 이때는 본전만 와라 팔아버릴 거다. 아니면 지금 정말 사도 될까요? 이때는 의심 안 했거든, 사람들이요. 의심 안 했어요. 사는 거죠. 가는 거죠. 남자는 직진이야. 어머, 저건 칠러야 해. 무조건 사는 거였잖아. 지금은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거 아니에요? 이때와 지금은 큰 차이는 없지만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일단 걱정스러워?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숙제예요. 항상 이 역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봐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다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뭐 8만원이나 9만원이나 뭐 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퍼센트에 따지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10% 많이 나와봤자 한 15% 나왔다 치자. 마이너스 15% 어떻게 보면 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벌벌 떨 만큼 아니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15% 가지고 뭐 벌벌 떨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 될까요? 아니면 올라갈 때 팔아버릴래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때 생각해 봐봐요. 이때는요, 못 사가지고 안달이었잖아요. 애들 뭐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가지고 막 애들 세뱃돈 받아가지고 엄마 돈 받아왔어요 내놔 해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막 다 너를 위해서야 막 네. 엄마들이 돈 뺏어가가지고 너를 위해서야. 이거는 진짜 쓰지 말자. 에? 그런 거는 진짜 아니. 요즘 애들 영악해가지고요 다 계산해 놓고 있어. 아빠, 내가 그때 할머니에서 받아온 돈 얼마 지금 어떻게 했어? 내 통장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러면 확인해요. 계좌 확인을 얼마가 입금되는지 잘 집어넣었군. 이거 큰일이야. 네, 옛날처럼 애들이 갖고 있어 돈 잊어버려 엄마가 보관해 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그거는 원금 보장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네, 그 하회와 같은 그런 은혜에 보답할 길은 아니지만 그 코 묻은 돈 다 뺏어가지고 네, 다 뭐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하긴 하더라. 엄마 그때 그 돈 왜 안 줘?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 그거 다 네 입으로 들어갔어.
네 주댕이로 들어갔어. 네가 먹고 입고 쓰고 막 그런 거 다 네 거야. 네 돈으로 쓴 거야. 뭐 다 돌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받은 기억은 없지만, 네. 뭐 일단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애들 돈 가져다가 뭐 자녀 계좌도 만들어서 삼성전자 해가지고 뭐 너 클 때 해줄게 이렇게 뭐 자녀에게 물려줄게 그랬다가 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련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시련이 있어요. 항상 술술 잘 풀리는 건 없거든요. 항상 네. 걱정거리가 있는 거고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길 가다가 돌부리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낙법을 통해 가지고 두 바퀴 굴른 다음에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넘어질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넘어질 상황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매수를 들어갔을 때 주가가 조정받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이런 인물을 가지고서 네, 아가씨 다방 가서 쌍화차나 한잔 할까요? 그러면은 어머 이 새끼 멋있잖아. 그러면서 따라와가지고 쌍화차를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저 정도 안 되는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외모를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 얼굴이 되게 겸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아가씨 땅 왔다 나 한잔 할까요? 옥당으로 따라와. 그러면은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귀싸대기 맞는 거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네 내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초보다. 라는 생각했으면요. 항상 그런 어떤 반대의 상황들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올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혀 짧은 거 유행이었어요. 띠띠끼야 옥당을 따라와! 귀엽다고 해가지고 애기 흉내 내고 그 띨땅님 뭐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네. 뭘 녹방으로까지? 안돼 네 녹방으로는 안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세요. 주식을 매수할 때 나는 물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물린다 말고 우리 부자 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버린다. 네 물어버린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라며. 검은 호랑이처럼 확 물어버려요. 그냥 막 네 물어. 나는 물겠다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나면 어떠냐 씨 내가 파나봐라. 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도 주식으로서 지금 돈을 벌까 말까 한 상황인데 뭐 그냥 올라가겠죠. 떨어지면요? 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요? 그게 시련이야. 네.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여러분들이 우승 트로피도 찾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막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달리는 거야. 막 달리는데 그냥 죽도록 뛰었는데 아직도 절반도 못 왔대. 막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끝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죽도록 가다 보면 되는 거지. 하다 보면 돼요. 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려미, 삼천갑자, 동방석 그 이름도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어렵지만 결국은 하다 보니까 외우잖아요. 뭐요? 담벼락의 허리케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리사리 센터 거북이는 돌돌이 거기서 끝나죠. 그따 예전에 다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반복하게 되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잘 될 때 내가 주식을 사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눈이 이렇게 돼요. 눈이 원래 이렇게 동그랬다가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뱁새 눈이 돼요. 여기 쭉 해가지고요. 쭉 해가지고 뭘 하느냐?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것만. 내 것만 봅니다.
원래는 한 템포 멀어져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원래 넓게 봐야 되잖아요.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내 거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봐요. 이 주식이 가야 되는 이유, 좋은 이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이 이유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포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종목이 더 내려가야 되는 이유와 팔아야 되는 이유, 큰일 날 이유만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심이 빵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 바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농간입니다. 농간이에요. 이런데 농간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소액으로 돈 벌린 사람들이 한두 종목에 집중해라.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선택과 집중. 이 말이 옛날에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선택과 집중.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한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 투자를 했어요. 자, 그 사람이 집중 투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집중 투자. 가끔씩 보면 이제 대출 저기 스팸 올 때 보면 그렇더라. 네, 한 종목 집중 투자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몰빵이거든, 몰빵. 네, 몰빵 투자예요, 몰빵 투자. 집중 투자인데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몰빵을 해요. 네, 몰빵을 합니다. 이게 잘못이야.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다닐 때 이야기 해드렸죠. 증권사 다닐 때 이야기 해드렸죠. 증권사 다닐 때 큰 손이 있었어요. 큰 손. 큰 돈을 갖고 있던 아저씨.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와가지고 뭘 했어요? 주식을 사. 다음날 와서 주식을 사. 그 다음날 와서 주식을 사. 그 다음날 와서 또 주식을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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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목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큰 돈을 버는 놈들은 뭐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로 큰 돈을 벌었다 이거야. 여기다 그냥 와장창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와장창 팔아서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수. 그래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재미있는 거는 약간의 내부자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실력이라기보다, 뭐 실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운이 대부분 많이 작용을 했어요. 운이 좋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면 불타기를 했을 거야. 분명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 계속 매수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종목이 운이 좋게 치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는데 주가 떨어진다면요? 아니었겠지. 계속 매수했는데 떨어진다면? 아니었겠죠. 이건 뭐예요? 얻어 걸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내가 수많은 종목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자, 이놈입니다. 이놈을 계속해서 사서 모읍시다. 100%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아니라고.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방송, 증권방송, 뭐 유튜브 방송 보실 때, 수익률 뭐 1000%가 나왔습니다. 뭐 5000%가 나왔습니다. 뭐 대박이 터졌습니다. 등등등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찍으면 다 갔을까? 아니요? 하나가 가기 위해서 몇 개가 죽어야 돼요? 10개, 20개가 죽어야 돼요. 이게 주식이요. 그게 주식이에요. 단지 이 하나가 첫 방부터 터지게 되면 좋은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거지. 성공 뒤에는요, 수많은 실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5%에서 잘라버려요 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부적인 소스가 있었을 거야.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인 소스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돈을 불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삼성전자만 계속 모으겠다. 2010년도부터 삼성전자만 계속 모았어 봐요. 돈 못 벌었을까? 무지하게 벌었겠죠. 삼성전자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10배 올라가던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을요, 지금 그 내용을 보고,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두 종목이 집중적으로 수익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졌다는 이야기겠죠. 한두 종목만 딱 찍어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라면, 네. 워렌 버핏이 뭐 달라고 존재하고, 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그 사람들의 방법이 달라.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그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이렇게 그 종목의 포지션을 여러 개로 안 자르고 그냥 뭐 한 4-5개로 딱 구성해서 이 포트를 짧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목당 뭐 20%든 종목당 뭐 30%든 해가지고 딱 그렇게만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면 자금을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한 방에 안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빵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얘들은 가면서 수익이 나올 때 또는 떨어질 때 이럴 때 계획들이 다 있어요.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밑에도 다시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기가 어려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저것만 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만 하겠다. 나 주식만 합니다. 나 그냥 모든 건 다 안 하고 주식만 할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주식을 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봐. 그 다음에 업황을 봐. 수급을 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겠다. 가능합니다. 그게 몇 년에 걸쳐서 5년이든 10년이든 딱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신경을 안 쓰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제2의 수입처. 그냥 야, 너 나가서 일해. 그래갖고 이 주식이라는 놈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전업투자가 아니잖아요. 전업투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업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그런 장기 투자를 몇 종목 찝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지. 사람들마다 주식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그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기업 분석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차트 기법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영원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소액이라서 뭐 조금 갖고 있고 뭐 돈이 많아서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저는 그냥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 가는 거죠. 근데 세상엔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 5종목만 딱 있는데 내가 5종목만 사기로 했어요. 근데 좋은 종목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 더 늘릴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주식이 늘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못 간 애가 생기고 뭐 잘 간 애가 생기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이 늘어나는 거지. 종목만 딱 몇 가지만 집중하는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네,
뭐라 그럴까? 자기 스타일이 그런 거나. 근데 저는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하고는 맞지 않는 투자예요.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포트를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1000개, 2000개씩 뭐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종목수를 가지고서 포트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좋은 주식, 가능성 있는 주식들을 골고루 사놓는 거잖아요. 골고루 사놓으면 종목수는 사실 많을수록 리스크는 적어요. 네. 종목수는 많을수록 리스크는 적어집니다. 물론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내려가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 떨어질 때 나는 올라갔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운이 좋은 거고요. 장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종목에만 이렇게 너무 기형적으로 비중이 많이 가면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깨져요. 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이 중에서 하나만 튀더라도요, 여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왜냐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종목을 가지고서 계속 해가지고 뭐 1000%, 2000% 나와버리면은 거기서 누적되는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 찾으면 거기에 완전 매달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맞지도 않거니와,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찝었다는 얘기야. 찝었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 떠들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 이게 보통 사람이 이거 버티겠냐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장기로 그냥 가실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오히려 더 사세요. 그냥 계속 사세요. 하시던 대로 계속 하세요.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야. 이걸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태생이 다르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몰빵을 쳐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못 버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억을 집어넣었어요. 계속 떨어졌어. 이게 10억이 5억이 됐어.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5억이 날라갔어.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러면요, 뭐 괜찮아, 5억쯤이야 뭐 그냥 뭐 걔 껌 사줬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이 투자의 마인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사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운을 믿고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목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계좌가 밀리더라도,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좌가 그렇게까지 막 정말 뭐 생을 포기하거나 막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막 그럴 정도로 계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장 이렇게 빠졌어도 여러분의 계좌가 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계좌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냥 내가 에이 기분 더럽네, 왜 계속 주가 빠지는 거야, 에이 손실 좀 받네, 이런 정도지 뭐 그냥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막 한탄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몰빵을 쳤어 봐. 근데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야. 개취죠, 개취.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자이면서 소액이잖아요. 소액이신 분들은요, 워낙 돈이 없으면 한두 종목으로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5억 두산중공업에 5억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꼭대기에서? 여기? 그때 내가 팔으라고 했던 날 5억이었어? 1억이었어? 뭐 하여튼 간에 손해를 이렇게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두산중공업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근데 난 여기서 샀어. 더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못 버틴단 말이야.
못 버틴다고요.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저거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죠? 난 저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꽂혀있는 게 있어. 옛날에 뭐 동철이 같던, 동철이가 뭐였지? OCI. 이게 과거에 7800%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네.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7800%까지 갔었어요. 여기. 저 밑에 사가지고 7800%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7800%가 하여튼 7800%가 나왔어요. 7800%에 서 팔았어. 네, 그게 팔았는데 요게 일단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하나 해가지고 계속 들고 가는 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요걸 내가 계속 들고 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물론 아직은 수익이겠죠. 하지만 제대로 못 팔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제대로 된 패턴을 잡게 되면, 그리고 이게 시련이 있잖아요. 시련. 이게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 구간을 또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보이지만 실제로 그때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무서운 자리도 많아. 네,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 1년 넘게 조정이에요. 1년 넘게 조정이에요. 1년 넘게 조정. 응? 이게 지금 16,000원 사가지고요, 지금 반토막 날 때까지 1년 넘게 조정입니다. 근데 16,000원도 지금 싼 거 아니야. 이런 자리를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그런 종목을 내가 가졌다라면, 그런 종목을 믿었다라면, 근데 이렇게 됐다라면 꼭 한두 종목이 아니라 뭘 사시더라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이런 하락이 나타나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면, 저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다라면 나는 뭘 사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포트를 여러 개 구축하시더라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해. 돈 버는 것에 대한 상황은요, 내가 선택한 종목을 얼만큼 믿느냐지, 내가 선택한 방법을 얼마나 믿느냐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뭐 한두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 뭐 마이너스 50% 나왔어. 어떡할 거야? 또는 내가 포트를 한 10개 샀어요. 10개 샀는데 그 중에 이게 여기 있어. 16,000원 산 게 마이너스 50% 나왔어. 잘라버리고 싶겠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꼭지점에서 안 사면 괜찮긴 합니다. 네. 밑에서 사면은 방당 뭐 수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물리더라도 크게 안 물리니까 그렇게 해서 버텨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어요. 한두 종목을 갖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10개 이상 해야 되겠다, 난 50개 해야 되겠다, 500개 해야 되겠다, 1000개 해야 되겠다, 뭐 이거는 각자 네,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뭐 이건 당연히 저거는 안 될 거예요. 상장 폐지는 안 될 건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일단 일단락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런 걸 내가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갑자기 쾅, 이게 만약에 원금 회수 못하고 회사가 만약에, 물론 이제 부실한 회사는 사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배임이나 횡령 나와가지고 문 닫아버리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거래 정지 들어가면 이거 골 때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장기 거래 정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렇게 상장 폐지. 공포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전 재산 다 집어넣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딱 정지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살고 싶지 않을걸? 나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나 두 개가 좋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투자라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신라젠도 그렇지. 그죠? 근데 뭐 계좌를 동결시켜가지고 돈을 뭐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라젠도 그렇게 팔으라고 했는데 그때 욕 뒤지게 먹었지. 이때도 그때 제가 이제 팟빵 할 때 아닙니까? 상한가에. 이 상한가 나오던 날 매도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도를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바이오 욕하면은 막 그냥 막 등 뒤에서 칼이 꽂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냥 갖다가 그냥 뭐 안티를 갖다 써대는 게 네가 바이오에 대해서 아느냐? 이때 나왔던 게 뭐 그거 뭐였어 그거 이름도 잊어버렸다. 씨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저거 셀트리온하고 그 이름 뭐야 그거 그지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뭐였지? 그럼 이름이 하여튼 그거 네. 왜 그거 기억이 안 나냐 이름이 갑자기? 그 제가 마이너스 40%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그때는 바이오 욕만 바이오에 바자만 꺼내도 그냥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자금이 묶였어. HLB요. 맞아요. HLB도 그때 욕하다가 나 욕 뒤지게 먹었잖아. 나 새벽 4시까지 댓글로 배틀했어. 네. 그때 그 영상 아직도 있어. 그 댓글 아직도 달려있을걸? 네. 여기. 와, 이때 새벽 4시까지 내가 그거 했다니까? 네. 새벽 4시까지 그냥,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아, 뭐, 그러면서, 근데 개도가 안 돼. 미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요. 셀트리온을 왜 욕을 하는 셀트리온 욕하지 말라고. 아이씨, 아니, 말도 못하냐, 내 입으로? 네. 가끔씩 떠요. 그 댓글 봐봐요. 되게 재밌어. 아우, 내가 그냥 진짜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그냥 막 그랬었다니까요. 종목 분석은 못합니다. 종목 분석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종목 분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을 미치면 그런 게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 싶은 것들,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식 아닙니까? 저 밑에서부터 치면은 뭐 2,000원부터 안 한 주식이 뭐 이게 40만원 가고 얼마나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이게 10년 만에 난 수익인데 얼마나 대단한 주식입니까? 네. 맞아요. 셀트는 지금 막 얼마 전에 제가 셀트리온 종목 진단했다가 욕 먹었어. 얼마 전에 욕 먹었어. 그 이후로 좀 주가 좀 떨어졌었는데, 네, 욕 먹었지. 아직도 셀트에 대해서 너 셀트가 뭐 셀트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뭐라고 막 하던데, 아유 그러든가 말든가 뭐 별 관심 없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매도할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고생 좀 해야지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러면 한두 종목으로 내가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뭔가 아주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간땡이가 부었거나 될 대로 되라거나 네, 운이 너무 좋았거나 네.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저는 한두 종목으로 하는 것은 좀 반대예요. 사실 뭐 종목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없어져도 사실 문제 없거든요. 네. 별로 문제 없어요. 네.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구독자 늘리고 싶지 않고요. 구독자도 지금 네, 구독자도 그다지 뭐 많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실 분들만 보시는 거야. 구독자 60이 있었으면 내가 벌써부터 바이오 엄청적으로 찬양하고 막 그랬겠지. 막 인기 있는 종목부터 막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 안 합니다. 네. 내가 지금 농담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슴을 콕콕 찌르는 얘기들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안 하지. 아유,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막 올라갈 주식들 뭐 단타 치라고 그러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뭐 주식을 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뭐 달라고 합니까? 아따 간다. 막 그럼 오늘 사실 조회수 늘리려고 했으면 써니전자 가지고서 뭐 올라갑니다. 막 그러면 박수 치면서 막 그런 얘기 했겠지 뭐. 근데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다 독이거든요. 그거 다 독이야. 여러분들 마셔봤자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 매매를 다 망치게 돼 있어요. 급등주 따라가서 여러분들 성공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반짝으로다가 돈 벌어서 아유 나 그렇게라도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결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써니는 어제 오늘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고 계속해서 주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저런데 유튜브 유명한 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어요. 아, 그때 성투사 시킨 대로 했어요. 성투사가 누굽니까? 막 그러면 거기 있어. 막 그런 거 하시거나, 네, 그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네,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저한테 뭐 공약미를 던져주시거나, 네, 난 그거거든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사실은 듣다 보면은 전부 다 저건 아니야. 틀린 말 한 개도 없어. 틀린 말 한 개도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잔소리를 약간, 네, 네, 헛소리랑 섞어가지고 해드리는 거죠. 이해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나? 네. 이게 막 그냥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파고 막 아픈 데를 막 하고 뭐 생소금 뿌리고 막 이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해를 좀 했으면, 시장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예요. 네. 맞는 날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엄마들의 특기 아니야? 아우 저놈의 뭐 그러면서 네. 넌 머리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못 가.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막 그런 거 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 맞는 말을 일단은 기분 좋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주식은 사실 이게 뭐 기업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다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심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딱 꽂히는 주식도 있을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내 마음 쏙 드는데,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요. 네.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꽂히는 부분들이 좋은데, 그렇게 꽂히는 종목들을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요, 이게 자꾸 사람이 자만해져요. 왜냐면 그게 운인지 모르거든. 딱 봐서 찝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바위를 막 이렇게 해요. 야바위 막 해가지고, 자,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딱 집었는데 처음에 딱 볼 때는 돈이 들어있잖아. 야, 돈 버셨네. 2배 딱, 눈썹이 좋으신데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하면 그때부터 늪에 빠지는 거야. 아시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딴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내가 있는 돈 다 날리고, 네, 집에 걸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옛날에 내가 뚝섬에서 그랬잖아. 뚝섬, 예전에는, 지금은 없죠. 옛날엔 뚝섬이 유원지였거든요. 지금은 뚝섬이 뭐가 있어? 서울숲인가 뭐 있었죠. 그래갖고 뚝섬 거기 가면은 그 굴다리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바위들이 있었어. 야바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방개가 있었어. 물방개. 1번 물방개, 2번 물방개, 3번 물방개 해가지고요. 이 물방개가 어떤 물방개가 가장 빨리 헤엄쳐서 꼬리 때문에 도착하느냐, 여기 돈을 거는 거였거든. 나 진짜 골 때렸다니까요. 이거 뭔가 있나? 처음에 딱 한 번 맞췄어요. 그래서 1,000원을 넣었는데 그 당시 1,000원이면 제법 셌단 말이에요. 1,000원을 냈는데 2,000원이 된 거야. 야,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막 하다가 원래 1,000원만 해야지 했다가 그냥 막 여기서 꺼내가지고 막 돈 다 써가지고 뚝섬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갔잖아. 2시간 반. 돈이 없어서. 야, 이제 차비까지 다 털려가지고 돈이 없어. 이 물방이 새끼가 다 뒤집어 엎어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번호요. 1번, 2번, 3번, 근데 그 차비까지 다 털렸잖아. 물방개. 왜 물방개도 근데 뭐 이거 있나? 그것도 있고, 옛날에는 저기 뭐예요? 저기 뭐냐니까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고무줄 엮어가지고 뭐 짧은 거 하고 뭐 긴 거 뽑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속임수 아시죠? 처음에 뽑을 때는 긴 거 뽑게 해줘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짧은 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그거 100원 가지고서 그냥 그거 애들 코 묻은 돈으로 그 과자 사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거기서 홀랑 날리고. 운이야, 운. 네, 운이야. 이 운을 실력으로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안정감 있게 해지성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영원히 성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한두 종목 하고 싶다라면요, 진짜 망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한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지고요. 뭐 이렇게 몇 종목 코스피 200에서 몇 종목 찝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몇십 년 사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돈이 괜찮이 나올 거예요. 솔찬히 나올 겁니다. 과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도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도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작 1년 만에 실패, 기부업, 항복. 그래서 이 정도도 못 버틸 거라면 아예 시작하지 마. 아시겠죠?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이 정도도 못 버틸 거라면. 포트를 퍼센테이지로 분배하는 것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요거는 일단 아주 기술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적립식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걸 생각해요. 퍼센테이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요,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주식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보통 10%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간이 떨리기 시작해요. 손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중이 많은데 막 네, 보통 10%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종목당 10%니까 10종목이 맥시멈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의 퍼센테이지나 종목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종목이 하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빵 터지는 거, 요걸 가지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계좌 수익률을 따지게 보면요, 종목이 1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시장에 있는 종목을 다 사버리세요. 2000개 정도 다 사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시장은 어쨌든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현재 시장이요 3300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종목을 전부 다 샀어. 그럼 여러분들이 10% 수익 보는 거야. 네. 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수익이 왕창 나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전 종목을 다 샀으니까 10%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중평균이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종목에 대한 숫자는 솔직히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수익률을 결정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아니면 뭐 얼마큼 산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내가 투자한 원금이 내가 포트를 구축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자금이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뭐 종목당 퍼센테이지는 뭐 저도 가끔씩 보면은 한 10%씩 지를 때도 있어요. 보통은 5% 넘지 않도록 뭐 좀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요, 사다 보면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처음엔 내가 5% 샀다고 하더라도 이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4%로 내려가고 3%로 내려가고 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 됐을 때 또 사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내가 투자 원금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투자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따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은 좀 많아요. 지금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100개는 아직 안 되겠고 한 6, 7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공짜가 지금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19. 나도 공짜 종목이 19개야. 네, 100% 넘어간 게요. 네, 19개. 나머지 것들, 여기 19가지면은 지금 40개. 한 70개 되겠네요. 네.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70개 중에서 19개를 빼게 되면은 한 실제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한 4, 50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공짜는 이미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거는 끝없이 논란이 될 거예요. 네. 한두 종목을 몰빵을 쳐야 한다. 뭐 종목수를 뭐 20개로 해야 된다. 100개를 해야 된다. 1000개를 해야 된다. 아들 거는 한 200개 될걸요. 네. 아들 거는
공짜 종목이 지금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걔는 주식 잘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그냥 게임하고 놀아고 자요. 네. 학원 갔다 와서 그러고 자요. 그러면은 계좌가 불어나 있어. 어우씨, 얘 주식 잘해. 네. 주식 잘해. 문자 오는 건 다 살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다 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다 못 사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사실 유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네. 유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유료 방송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성투사가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할래요. 물론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요것보다도 더 낫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요. 그냥 평균적인 부분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더 적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종목을 뭐 5만원에 뭐 한 5% 사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5%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럼 나는 조금 덜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돈이 더 많아. 5%. 뭐 이렇게 뭐 한 20주만 살려고 했더니 좀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나 원래 갖고 있는 주식이었어. 그런 분들은 또 조금밖에 안 살 수 있는 거고. 나 이 주식 마음에 안 들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원래는 처음에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그렇게 안 하세요. 네. 네. 나중에는 다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자기한테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이라고 하죠. 참고사항.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초보시거나 이렇게 처음이시니까 그대로 일단 따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한테 접목을 계속 시키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야.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나?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의존형 투자가 돼요. 의존형 투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못 벗어납니다. 네. 뭐 난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엔 더 많이 발전하려면요, 의존형 투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더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률 같은 측면들은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정보를 잘 이용하느냐. 똑같은 정보인데 이것은 호빵이야. 근데 이것을 이렇게 쪼개 먹느냐, 아니면 그냥 먹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느냐, 이런 부분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네. 월급 종목은요, 매월 10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월급 종목은 10일날 아침에 나오겠네요. 10일 오전 무료 방송에서 네, 월급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무료 방송의 핵심은요, 아닌 것 같으면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멀리 내다보시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시장을 계속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삐집고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얘기해 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게 맞아.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저게 맞아.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로 하세요. 나는 종목이 많으니까 너무 어지럽고 빙빙 돌아서 못하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종목 수를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종목 한두 개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고 간이 콩닥거려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종목 수를 늘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달라요. 딱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 있는 정답은 딱 뭐야? 성투사 방송이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이고 너무 잘생겼다. 이 정도는 정답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은, 삼성전자를 하나 제가 매수 문자가 나가도 매수가 만약에 7만원에 사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69,000원에 사시고 어떤 분은 71,000원에 사시고 막 뒤죽박죽 비중 5% 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4% 사고 어떤 분은 2% 사고 막 그렇단 얘기야.
다 다르단 말이죠. 각자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제가 항상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 늦었어. 내일 늦잠 잘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꼭 이렇게 방송 늦게 끝나면 늦잠 자던데. 아, 큰일 났네. 내일 혹시라도 제가 시험을 아침에 늦게 올리면은 이 새끼 또 늦잠 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내일 아침은 아니죠. 내일 13시 30분이요. 내일 장중방송 또 있습니다. 무료방송 또 진행되니까요. 1시 30분에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요. 그냥 월급 종목 가지고서 한 5년, 10년 그냥 담아버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성투사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아우, 그 새끼 찾아가서 그냥 쥐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피곤하다. 그죠? 눈이 벌써 이렇게 감겼잖아요. 그윽한 눈빛 아닙니다. 피곤한 눈빛이에요.